자, 지금 이제 6평이 한 2주 딱 남아있는 시기인데, 일단 2주 정도 남았다는 것은 약간 이런 상태야, 현재. 좀 마음은 급한데, 막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딱 지금이거든? 근데 얘들아, 이 6평이 단기 목표로 눈앞에 딱 와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조급함과 불안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얘들아, 과학적으로. 이제 단기 목표 눈앞에 확 와 있잖아? 그렇다면 뭐가 올라가냐면 집중력이 확 올라가.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이 진짜 쫙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얘들아, 예전에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시험 2주 동안 내내 공부할 때보다 시험 바로 전날에 당일치기, 분치기, 초치기 그때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왜냐면 그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의 효율성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는 양은 아주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얘들 6평이라는 시험은 물론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우리가 수능까지 가는 과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이야. 목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단기의 시간 동안에 딱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충분히 그래도 내가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은 시기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얘들아, 그래서 오늘 순서는 자, 6평을 앞두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얘들아, 공부를 할 때 특히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 하나의 같은 시험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예전 뭐 사법고시를 막 준비할 때처럼 어디 절에 박혀서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잘 된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면 암기가 아니고요. 최근의 경향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의 보완점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쌤과 같은 전문가들의 시선이 필요해. 이런 부분에 가이드가 잡혀 있을 때 사실은 효율성을 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쌤이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 지금 이 시기 고민 정말 많아요. 이 고민들을 지금의 동시간대에 다른 친구들이 동시에 하는 고민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지금 처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의 선배들의 고민을 보잖아? 그렇다면 6평을 앞두고 5월을 어떻게 보냈을 때 그리고 6월 이후에 어떻게 내가 학습의 방향을 설계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실제로 후회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 나는 이래서 후회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후기가 있고요. 자, 혹은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도 있어. 일단 요걸 딱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올해 좀 공부를 설계했을 때 우리의 시험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기회잖아, 우리가. 그 시간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선배들의 그 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 한번 설계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요걸 내용을 통해서 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올해 수능을 준비할 때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6평을 대비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기에 좀 더 같이 한번 집중해보자. 자,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선배 후기는 제목이 일단 이래. 국어 때문에 의대를 못 간 삼수생의 간절한 호소. 딱 작년 5월 1일 날 쓴 후기입니다. 일단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 자, 이 선배가 이제 삼수를 했는데 재수 때 얘기를 써줬어, 본인이. 일단 현역 때는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 때는 시간이 좀 더 월등히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 쌤이 이 친구의 후기를 가져온 이유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알차게 한 친구란 말이야. 1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국어만 태웠대. 국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겁니다. 그치? 자, 소비한 거예요. 일단 하루 4시간 동안 국어하고 심지어는 대충 한 것도 아니라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경제지문도 3시간 동안 집요하게 붙잡았더니만 드디어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집요함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사실 이렇게 많이 공부하잖아. 하나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고 늘어지는 거 물론 중요해.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3시간씩 집요하게 고뇌했다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 해까지 갔기 때문에 훌륭한 친구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6평을 본 건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거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지금부터 그렇다면 오케이, 모든 사설을 다 풀자. 그래서 왜냐면 여기까지도 공부할 만큼 했을 거잖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문장마다 반응의 태도를 배우면서 기출과 분석을 덕지덕지 붙여 나갔다는 거야. 공부할 만큼 몇 회독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지나고는 이제 문제점 분석했다. 나는 아직 낯선 지문을 읽는 훈련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생각한 거야. 낯선 지문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설 모고를 전부 구매해서 다 풀었대요. 이 정도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양을 아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EBS도 모두 달달달 다 외웠어. 그리고 나서는 역시 전전날까지도 모고를 다 푼 다음에 총정리하고 전날에 가볍게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본 거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 그지? 그럼 이제 목욕제계하고 이제 경건하게 수능을 맞이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수능 당일에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얘들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점수 안 나오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쌤 국어는 피지컬 아닌가요? 이런 서러움이 사실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쌤도. 근데 말이다, 얘들아, 중요한 건 봐봐.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삼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알바를 하다가, 수학학원에서 조교 알바를 하다가 후기를 본 겁니다. 어떤 후기를 봤냐면, 자, 고득점자들의 단기 합격 후기를 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느꼈던 게, 이 해로 시작해서 이 해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험 생활의 기간과 점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이 친구가 느낀 게 뭔 것 같아, 지금? 기출을 몇 시간 분석해, 강의 다 들었어, 덕지덕지 분석했어, 기출도 안 푼 게 없고, 그게 뭐야, 사설 모고까지 다 풀었어, EBS 달달 외웠어.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이게 2회로 시작해서 그냥 단순히 2회로 끝났다는 얘기는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낯선 지문의 적용이 끝까지 수능 당일 안 됐다라는 거야. 얘들아, 왜 그렇겠어? 이 얘기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적용이라는 건 봐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해 나가려면 이때 배운 내용이 여기 나와야 돼. 이게 여기 나와야 돼. 한마디로 일반화된 생각과 문제풀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적용이 가능하잖아. 근데 한마디로 이해 중요합니다. 근데 기준 없는 이해라는 건 공허하다는 거야. 이 세트에만 국한되는 이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얘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의미가 있었으면 문제 많이 풀면 되고 기출 분석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전혀 점수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건 단순한 이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시험의 논리와 시험의 구조와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걸 적용하고 반복하는 게 진짜 시험 공부구나 라고 시작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쌤의 해설 강의를 듣고 이렇게 명시적인 방법론을 학습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껴서 이 후기를 작성했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사실 쌤은 이 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이게 투자 대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단순히 열심히 이해하고 배운다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이 기준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모든 시험이 그렇지. 모든 시험은 전략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 얘들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4학년도에 국어 5등급이었는데 25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정시 이과 최초 합격. 근데 이 친구가 공부할 시간이 4개월밖에 없었대요. 4개월 동안 근데 전 과목이 다 올라가서 정시 빡 붙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후기를 길게 써줬는데 이 내용을 보잖아요. 4개월 동안 전 과목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야. 전략을 학습했다, 전략. 얘들아, 전략을 스킬로 치부하시면 안 돼. 이때 전략이라는 건 뭐겠어? 시험이 요구하는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이 요구하는 생각을 했냐 안 했냐에서 이 단기에도 원하는 목표를 성취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단순히 얘들 기준 없이 그냥 열심히 읽어나가자 이게 아니라, 자, 이 친구의 내용을 보면 국어를 배우면서 국어에서의 수능은 반복되네? 이 반복되는 독해 패턴과 선택지 출제 요소를 학습했더니 다른 과목도 이런 전략이 왜 없겠어? 라고 분석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왜냐면 본인은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시간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전략을 중심으로 했더니만 모든 전 과목이 다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는 후기입니다. 자, 얘들아,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실제로 선배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물론 다 동일한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 하지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험 당일에는 낯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지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맞지? 이 낯선 지문 읽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낌과 그냥 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논리적인 감을 아주 명확한 논리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에 뭘 해야 되냐? 자, 약간 서설이 길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작년에, 자, 이 선배도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선배입니다. 자, 이 친구는 5월 달에 딱 이걸 공부하라고 딱 가이드를 내렸어요. 뭐였냐? 첫 번째, 방법론을 점검해라. 일단 이 방법론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방법론을 정교화시켜라. 일단 정교화까지 가야 돼. 방법론을 점검한다는 건 뭐냐면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문자적 복습하는 거고, 자, 방법론이 뭐였는지를 숙지하는 거야. 내 걸로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복습입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의 복습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복습이냐면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컨텍스트, 의도와 문제풀이의 방식과 방법론을 잡는 복습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면 이 내용들을 이제는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 배운 기준과 방법론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뭔가 막연해. 뭔가 그동안 배운 거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금 정보는 되게 많아. 근데 이 많은 정보를 6평 때 꺼내서 적재적소에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인문지문, 과학지문 나왔을 때, 고전 소설 나왔을 때, 기행가사 나왔을 때 내가 이 작품들을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는 건 방법론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방법론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떠한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걸 읽어나가는 그 명확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6편까지도 그 갈래별로 주제별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페이지로 정리해서 이러한 방법론과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들이 확고하게 잡혀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평 전에 이 2주 동안 이걸 좀 정리하자,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쌤이 강좌가 다 10일 만에 끝내기거든. 왜냐면 우리는 방법론을 배우기 때문이야. 특히 문학은 고전 시가, 고전 산문, 여기서 시간은 사실 가장 많이 쓴단 말이지. 6평 때 이 시간은 좀 더 땡겨주고, 내가 6평 때까지 특히 고전 시간은 감잡기가 제일 빨라, 실제로. 왜냐면 더 이상 창작되지 않고요, 기시감을 느낄 만큼 비슷한 작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군별로 묶어서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영웅소설 군의 패턴, 가정소설 군의 패턴, 풍자소설 군의 패턴,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이 명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지문 속에 들어가서 적용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10일 동안 학습하는 시간이 지금 5월에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요 문학에 대한 커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얘들아, 요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딱 적혀 있어, 정말. 지문 텍스트 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얘들아, 선택지 개념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확히 선택지 자격이란 말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야. 예측도 심지어 할 수 있어. 근데 내신은 아니잖아. 내신은 배운 거에서 끝나잖아. 배운 걸 진짜 정확하게 아는 데서 끝나잖아. 여기서 끝내면 이건 내신식이라는 거야. 얘들아, 수능을 내신처럼 공부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아. 내신처럼 이해하고 이걸 내가 수능을 공부했다고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수능이라는 건 내가 오늘 배웠어. 그렇다면 내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이 관통하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방법론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가 내가 수능식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 내신식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딱 비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단 일관된 패턴, 이 방법론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해. 그걸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갈 거냐면, 자 10일 만에 끝내기는 자 이미 고전시가 고전 산문은 다 완강이 돼 있거든. 자 딱 목차가 요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 강호시가, 유배시가, 기행, 애정, 그리고 고전시가 빈출 주제, 이렇게 각각의 군별로 아주 명확한 가이드를 학습하는 강좌가 10일 만에 끝내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10일이긴 한데 교재로 따지면 이게 5강이야. 왜냐면 하나는 가이드, 해석 방법, 하나는 문제풀이 적용이거든. 해석 방법, 문제풀이 적용이거든요. 이게 반복됩니다. 5번이.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방법론으로 학습하냐면, 일단 작품군을 관통하는 독해 비체가 아주 명확하게 가이드로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기들을 보잖아? 상위권 학생들도 자기가 그동안 감으로 알고 있었던 걸 진짜 확고하게 잡아갈 수 있는 패턴을 배운다고 얘기하고, 노베 학생들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말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갈 수 있는 강의라고 해요. 그래서 후기를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아주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합니다. 이 얘기는 강좌에서 이것만큼 진짜 확실하게 가져간다는 얘기야. 이 일관된 패턴은 정말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어요. 방법론이 없었다면 그 방법론을 완전히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우리 강좌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보기 군도 분석하면서 보기의 의도까지도 관통하는 걸 최상의 목표로 삼습니다. 10일 동안 고전 시간 모든 것들을 내가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 내신처럼 작품 중심이었다면 학습 불가지. 그치? 근데 우리는 관통하는 방법론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에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호가 하나 있거든.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이게 우리의 그 강좌 구호입니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야. 자, 그래서 평가원 출제 요소들을 압축 분석하고요. 자, 실제 학생들 후기를 보면 정말 기시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불효자 과목이 효자 과목으로 이런 후기들이 사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학생들이 대다수가 점수 향상에 굉장히 단번에 점수 향상할 수 있다. 왜냐면 방법론이 생기니까. 이 내용들 우리가 그래도 6평 전까지 한번 확고하게 좀 잡아보자. 쌤이 요거는 강조해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관통하고 일관되게 컴팩트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갈래별 행동 강요 학습 이후에는 문제 푸는 시각 자체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문학의 고전을 너무 어려워하거든? 이 부분들에 쌤은 자신감과 진짜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그걸 정말 강의에서 가능하게 해줄게. 자, 그리고 우리 강좌 중에 얘들아 선지 강화는 자, 선택지만 집요하게 분석하는 강좌가 사실은 선지 강화 같은 경우는 쌤이 특히나 처음에 늘 강조했던 게 쌤은 선택지를 강조하면서 런칭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 지배 공식 바꿔서 선지 강화, N선지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최근의 수능의 경향이 어때? 지문 독해 장벽을 쭉 내리고 선지 판단 장벽을 올린다. 이게 최근 트렌드거든. 한마디로 내가 선택지를 판단할 때 그냥 지문 읽고 선지 판단 자연스럽게 되겠지?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얘들아 최근엔 지문 짧아졌잖아. 근데 선지 판단 더 애매한 것들 많아졌거든. 작품을 아는 작품인데도 선지 판단할 때 답이 안 보인다. 이 반응 진짜 많아졌거든. 왜냐면 선택지도 논리가 있기 때문이야. 선택지가 가지고 있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문학과 독서의 선택지를 통해 완벽하게 분석함으로써 해결 능력 극대화하는 강좌가 선지 강화 강좌예요. 역시 1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 선지 패턴 반복되니까.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의 케이스를 대표적인 작품들로 다뤄놨을 때 이 선택지를 분석해보면 나머지 선택지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게 있다. 늘 쌤이 이 얘기를 항상 해줘. 학생들이 선지만 분석하면 뭐야? 결국 본질은 작품과 지문 아닌가? 지문과 작품 해석 잘하면 선지 판단 잘 되잖아. 맞는 말이지.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게 머릿속에 명료한 기준으로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선지를 분석한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선지 분석을 통해 평가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가 뭔지를 뽑아냅니다.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 아무거나 랜덤하게 선택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일단 선택지는 잘 분석해봐. 아무거나 내지 않아요. 늘 내는 것들을 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문을 어떻게 잘 읽을 수가 있겠어. 늘 본질이라는 건 시험의 본질과 괴리되면 안 돼. 그지? 시험의 본질에 맞게 공부했을 때 그게 진정한 본질입니다. 우린 지금 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수능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택지는 자, 단순히 선지만을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단 선지 분석을 통해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선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 분석을 정말 평가원스럽게 잘했잖아? 그렇다면 선택지를 분석해 보잖아?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문을 이렇게 읽어오라고 배웠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지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이 체화됐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읽고도 잘 풀 수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의 아주 명료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선지 강화는 그래서 작년에도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강좌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 판단이 어렵다면 자, 6평 전까지 선지 판단 확고하게 잡아갈 수 있는 강좌가 선지 강화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 올해 6평을 앞두고 내가 방법론을 만들고 확고하게 정립해 나갈 때 이러한 강좌들을 통해서 함께 설계해 나가면 자, 완벽한 방법론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참고해서 우리가 6평을 좀 잘 대비해 보도록 하자. 실제로 이제 선택지 자격은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교재 안에. 그래서 언제나 OT를 항상 참고하고 OT를 통해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꼭 확인하고 OT를 보고 내가 필요로 하던 방법론이구나. 내가 필요로 하던 선택지 분석 강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니즈가 우리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공부했을 때 최상의 점수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전년도에도 요거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던 강좌야. 그래서 자, 학생들이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실전적이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들만을 정확하게 배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흐릿하던 국어가 선명해진다. 학생들이 요즘 이런 표현 하더라고. 해상도가 높아진다. 해상도가 올라간다. 이런 또 MG다운 표현을 쓰더라고. 자, 그래서 그만큼 얘들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강좌니까 자, 실제로 훨씬 그 상위권 선배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알고 있던 걸 써먹는 게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친구가 수능 딱 2개 틀렸었거든. 알고 있던 걸 써먹는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일단 그 적용 방법론을 확실하게 우리가 강조해서 체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쌤이 이 부분도 문학도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약간 명확하지 않은 이 느낌을 실제 수능에서 논리적인 감으로 쌤이 만들어줄 테니까 자, 이제 6평. 자, 남은 시간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집중력과 효율성으로 옮겨서 우리 6평을 탄탄하게 대비하고 또 6평은 목표가 아닌 만큼 6평을 통해 우리가 9평 수능까지 어차피 적용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적용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안다면 그 부분 채워나갈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세를 갖고 자, 6평을 탄탄하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그럼 또 강의에서 보자.